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똑똑한 MZ들이 미국 주식으로 옮겨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국장에 더 이렇게 잘 맞고 좋은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이런 뉴스만 봐도 지금 현재 서학 개미들의 투자금이 100조 원이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정확한 통계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직접적으로 달러로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한 게 이 정도인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국내 ETF 중에서 뭐 S&P 500이라든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제 전체 주식 자산 중에서 한 70% 정도는 미국 주식으로 제가 달러로 직접 환전해서 투자하는 금액이고요. 그나마 국내에 있는 제 국내 주식 자금들도 미국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저의 지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자면은 70%는 달러 환전으로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요. 20%는 국내에서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에 투자를 하고 있고, 5%는 이것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니케이랑 토픽스 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5%는 국내 개별 주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국내 주식은 딱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랑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국내의 펀더멘탈을 봤다라기보다는 워낙에 지금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좋으니까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국내 주식 두 가지를 투자를 한 거예요. 물론 한미반도체는 제가 뒤늦게 갔음에도 경이로운 투자 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제가 국내 주식들은 수급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주식 고수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랑 성향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뭔가 한번 투자를 해서 진득히 가져가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 투자는 사실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하죠. 근데 그러면은 미국 주식을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라는 건데요.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가 나무위키를 보니까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글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이랑 또 장기적으로 제가 미국 주식을 하고 아니면은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위키에 보여지는 이거는 물적 분할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상속세나 이런 걸 얘기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물적 분할입니다. 일단 물적 분할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그렇게 개별 종목을 공부해가지고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수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절대로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뭐 일본이나 미국 이런 게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그렇지, 우리도 10위권, 뭐 때마다 뭐 11위, 12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10위권에 있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음에도 시가총액이 늘어가는데 지수가 그거에 연동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은 지수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물적 분할이라는 되게 왜곡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물론 이거는 그 전에 언급했었던 상속세랑도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그에 앞서서 S&P 500은 어차피 뭐 우상향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니케이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자, 니케이가 이게 연 단위로 보겠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화폐 가치의 변화가 없었어요. 화폐 가치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자, 2011년도에 9천대에 있었던 지수가 지금은 4만대에 와 있습니다. 지수가 4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그대로인데 주식에 담아뒀으면은 4배 이상을 돈을 번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1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20년 후에도 1억인데 이게 4억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투자예요. 그냥 지수에 묻어두기만 해도 훨씬 더 일반인들에 비해서 아웃퍼폼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게 그러니까 정확히는 13년 전이죠. 13년 전에 1억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 가치가 지금은 못해도 반토막이 되어 있을 겁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반의 반토막이 났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코스피 지수를 아까 2011년도부터 보면은요, 2011년도에 거의 1900 정도, 1900에서 2000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 거의 10년 동안 횡보를 하다가 팬데믹 때 잠깐 올라왔다가 이제 좀 2700 좀 넘어가려고 하는 정도? 네. 13년 전보다 지수가 겨우 한 30%? 30% 정도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언더퍼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은행에 가지고 있었던 게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활동을 잘 못하고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시가총액이 늘어나지 않은 게 아니냐. 근데 아까 일본이랑 비교해봐도 그 13년 동안 요즘에야 일본이 좀 앞서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훨씬 더 기업들의 성과가 좋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왜냐면은 일본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굉장히 유명했었던 그런 전자 기업들도 샤프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잘 나간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 수준에서 지수에만 묻어두면은 당연히 화폐의 가치를 아웃퍼폼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화폐 가치만큼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화폐 가치는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테마주로 해가지고 치고 빠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는 선수의 영역인 거고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이 그냥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물적 분할에 대해서 기업의 분할의 형태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장점은 자,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분할되는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 안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적자가 나는 데도 있고 흑자가 나는 데도 있는데 그럼 나는 적자가 나는 데는 투자하고 싶지 않고 흑자가 나는 데만 투자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거기다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용이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사업에만 골라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에게는 모든 사업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은데 특히 우리나라 재벌들은 문어발식의 투자를 많이 하니까 자, 이런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모 회사의 투자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이 피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권 시장에 왜곡이 일어나고 그냥 문장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장점은 전적으로 대주주 입장에서의 장점이라는 거고요. 소액 투자자들은 이게 여기서 이득을 볼 게 거의 없고 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물적 분할 자체는 자주 일어나기는 하지만 소액 주주의 집단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적 분할된 회사를 상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주주 가치에 큰 손해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경영 효율화에 도움을 주지만 한국 같은 경우엔 대주주 마음대로 회사를 휘두르는 게 일상이라 이런 물적 분할을 틈만 나면 한다. 사실 공매도에 비해서 더 쉽게 소액 주주를 떨어내고 대주주의 힘을 키운 쉬운 수단이라 오히려 대기업에서 애용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지금 맨날 주식시장 어떻게 한다면은 공매도 때려잡는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공매도가 아니라 불법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거고 공매도보다도 사실은 이 물적 분할 상장이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은 대기업 그룹사들 대부분이 상장회사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증시에서는 대부분 지주회사나 지배구조 상단의 회사 딱 한 곳만을 상장을 한다. 1번을 예로 들면 도쿄 주식회사, 킨테츠 그룹 홀딩스, TBS 홀딩스가 상장되어 있는 것이지 물적 분할된 회사인 도쿄전철, 킨키 일본철도, TBS 테레비는 비상장사로 남아있는 구조인 것이다. 만약 인수를 한다 해도 대부분 인수 후 피인수 법인을 합병을 하거나 공개 매수 이후 자진 상장 폐지를 하는 게 관례이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구글의 주식은 알파벳이죠. 알파벳이 기존 법인이고 구글은 신설 법인인데 이거를 물적 분할을 했지만 구글은 따로 상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유튜브가 돈을 엄청 많이 벌지만 유튜브도 따로 상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파벳만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구글과 그런 유튜브의 수익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 자체에 이제 알파벳도 있고 구글도 있고 뭐 이렇게 유튜브도 따로 있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세 개를 합친 시총은 비슷할 수 있겠으나 지수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LG화학이 있었는데 LG화학이 LG 그 배터리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물론 화학산업도 잘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를 그냥 떼어서 물적 분할해서 따로 상장을 해버렸죠. 이거 자체가 국내 증시에 이때 엄청난 혼란을 줄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마다 소액 주주들은 엄청나게 반발을 했죠. 여기 보면은 LG화학의 가치는 사실상 반의 반토막 그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며 주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며 패닉셀까지 일어났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주주들이 이거를 소송을 하고 그 소송을 이길 수밖에 없는, 물론 뭐 질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기겠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절대로 소액 주주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모양이니까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이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은 전 세계에서 10위권에 있을 정도로 엄청 큰 규모임에도 지수가 도무지 올라가지를 않고 있는 거죠. 자, 1990년도에 이게 600 정도였습니다. 1990년도에 600이었는데 이게 지금이 2700 정도 되니까 8, 9배 정도 올라왔죠. 자, 90년대에서 지금까지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으며 부동산에 비하면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달러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자, 우리나라 환율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계속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고물가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잖아요. 고물가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달러,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불과 21년도만 하더라도 1,100원 정도였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1,100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추세가 이탈돼서 최근 지금 한 2년 정도는 1,300원 정도 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20% 정도의 재산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해서 최소 20% 이상의 수익률을 내지 않으면은 나는 내 자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을 그냥 20% 날려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원화는 우리나라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라 그랬잖아요.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돈은 달러예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 얘기할 때 달러 얘기하고 우리나라 GDP 얘기할 때 달러 얘기하지 원화로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 기준에서 봤었을 때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로 재산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처럼 1,100원으로 갈 거는 사실 사람들이 다 기대하지 않고 떨어진다고 해도 1,200원대를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달러,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수출이 더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엔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수출이 더 잘 되고 그러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과 그리고 가장 뭔가 이렇게 기대감이 많은 주식 중에 하나가 일본 주식들입니다. 지금 주가 성장도 굉장히 좋고요.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힘든 상태죠. 그러니까 물론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고물가로 인해서 일본 국민들은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산업 경쟁력과 일단 주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요게 아까 일본이랑 똑같이 자 이게 지금 2022년부터 23년, 24년 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 자 22년부터 네, 지금 차트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 지지부진하죠. 물론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지금 산업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까지 워낙 경쟁력이 떨어졌으면은 주가는 올라갔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수출이 잘 돼서. 물론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3천을 뚫는다고 하더라도 니케이 올라간 이 지수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자, 물론 우리나라 지수나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할 게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좋은 징후가 나타난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요. 제가 투자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뭔가 좋은 게 생긴 다음에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미반도체랑 하이닉스를 굉장히 늦은 타이밍에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미반도체를 언제 들어갔냐면요. 요때 9만 원대에 들어갔어요. 사실 이 9만 원대도 지금까지 벌써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미 고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주도주가 결정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도 지금 벌써 40% 이상 네, 지금 수익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항상 좋은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나 수출 지수가 잘 나오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그거는 이 물적 분할 상장에 대해서 나라에서 뭔가 제재를 하고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그런 뭐랄까 고소라든가 어쨌든 그런 소액주주들에 대한 권리가 지켜지는 상황이 오면은 그게 가장 큰 우리나라 주가의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저평가인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나 마나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게 없기 때문에 물적 분할해서 상장해가지고 지주사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개선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는 주도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것까지 가면 좀 긴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주도주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굳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지속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 사실은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1200원대까지 내려가는 일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미 2년 만에 20%라는 재산을 잃어버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든 달러 자산으로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내서 해야지만 자산을 버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요즘에 똑똑한 MZ들이 왜 미국 주식으로 옮기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